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구하나는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머리카락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 혼란스러운 감정과 함께 미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종이 한 장이 오래도록 알지 못했던 친엄마를 찾게 해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가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신여진이었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아이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서 번지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리 와. 네가 정말 내 딸이 맞니? 검사 결과가 확실하니 맞아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이렇게라도 엄마를 찾았어요. 구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구하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래전에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맹렬한 속도로 되돌아오듯 신여진은 울컥한 표정으로 구하나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불안하게 맺힌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자랐구나. 정말로 네가 내 딸. 엄마 많이 찾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진 몰랐지만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옹 속에서 이전의 오해, 상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 서로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한없이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최명진은 복도 끝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도달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여. 가진 정보를 쥐고 흔들어야 기회가 오니까. 혜성그룹이 얼마나 들썩일지 기대되네. 통화를 마친 최명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번 신여진과 구하나가 있는 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구하나와 신여진은 아직 진정되지 않은 감정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구하나는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막상 친딸임이 밝혀졌음에도 신여진의 표정은 여전히 낯설었고 한편으론 아픈 기억을 되살려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가 쫑긋쳤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분이 내 친엄마 맞나 싶고 가까워지려고 해도 뭔가 거리가 느껴져요. 그리고 최명지 씨가 뭘 꾸미는 건지 불안해 죽겠어요. 구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복도를 서성했습니다. 그때 마침 황진구가 구하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구하나는 살짝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이 터져서 정신이 없어요.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쓰는 존댓말과 달리 구하나와는 또 다른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긴장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윤세영이 나타났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와 황진구가 함께 있는 모습에 시선을 주면서도 관심 없는 척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가 윤세영을 부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 뭘 하는지 묻고 싶어. 혜성그룹 비자금에 대해 뭔가 알아낸 거야?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나한테 왜 묻는데? 윤세영은 딱딱한 반말로 대답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하나도 지지 않고 반말로 대응했습니다. 어딘가 이상해 보이니까 말이지. 분명 뭔가 계획 중 같아. 둘 다 알아서 해. 난 몰라. 윤세영은 차갑게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의 반응을 보며 이 음모가 최명지 혼자만의 짓이 아니라 윤세영까지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전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윤유진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혜성그룹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윤유진이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여진은 그 말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구하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윤유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여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 찾을 수 있어. 두 사람은 그 가능성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동시에 최명지가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두려워했습니다. 혜성그룹 주변의 소문은 점차 구체적으로 변해갔고 윤유진이 옛 창고에 감금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운명의 파고가 더욱 세차게 밀려드는 순간 구하나와 신여진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구하나는 사무실 한쪽에 쌓인 서류들을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여진이 건네준 자료 그리고 스스로 수소문에 얻은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옛 창고가 결정적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윤유진이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는 가설은 너무나 극단적이었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증언이 겹쳐지면서 점점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그룹 회장 자리에 있음에도 마음이 급해 보였습니다. 그때 황진구가 살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거 사실이면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최명지와 윤세영 쪽에서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더 조심해야 돼. 신여진은 황진구에게 반말을 쓰면서도 걱정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구지석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황진구와 달리 존댓말로 응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오래된 창고에 사람을 가둬두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명지 측에서 돈으로 입막음을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감사해요. 덕분에 실마리를 찾았어요. 두 사람이 나눈 정보를 토대로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폐창고 구조도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서 구출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듯 최명지와 윤세영이 쉽게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명지는 부하들을 움직여 곳곳에 감시망을 설치했습니다. 윤세영도 혜성그룹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비자금 관련 서류를 슬쩍 흘려 주주들을 어지럽혔습니다. 신여진은 이를 눈치채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윤유진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회장 자리 뭐가 중요해. 내 아이들을 지키는 게 먼저야. 엄마, 나도 그 생각이에요. 우리 함께 가요. 창고로. 그래, 준비해. 두 사람은 밤중에 움직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황진구가 혹시 위협을 막아줄 지원군을 데려가려 했지만 신여진은 사람들 눈에 띄면 더 위험해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구하나와 신여진은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옛 창고로 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룹 수뇌부와의 대면 자리에서는 신여진을 흔드는 증거들이 연이어 나왔지만 신여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는 분명 컸지만 윤유진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모든 준비를 마친 구하나와 신여진이 다시 한번 결심하며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조건 찾아야 해요. 그래, 가자. 바람이 흔드는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긴장된 그림자를 새겼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둘 다 마음 깊숙이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녀는 물러날 수 없다는 결의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밤중 사방이 컴컴한 옛 창고 앞에서 구하나와 신여진은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릴 정도로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몸을 낮춰 창고 가까이 다가간 두 사람은 문이 철제 자물쇠로 묶여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자물쇠가 부서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문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습기와 먼지로 가득 차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복도를 따라 발소리를 낮추어 걷던 중 구하나는 미약한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나요. 빨리 가봐요. 조심해. 무슨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구석진 곳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거의 탈진 상태로 앉아있는 윤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윤유진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구하나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유진아, 정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정신 차려요. 유진아, 말 좀 해봐. 듣고 있어? 일어나. 신여진은 놀라운 속도로 달려가 윤유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구하나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쪽 어둠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타나기 직전 밖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문이 잠기는 것 같아. 안 돼요. 빨리 나가야 해요. 두 사람은 윤유진을 부축해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몇몇 사람이 창고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최명지의 부하처럼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윤세영이 전화 통화를 하며 확실히 끝내라 라고 지시하는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구하나는 급히 이들을 뚫고 달아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선반 위에 놓인 도구를 재빨리 집어 공격하는 신용을 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순간 부하들이 움찔하고 후퇴하자 구하나와 신여진은 틈을 타서 윤유진을 부축한 채 출구를 향해 다시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철문이 우직하게 잠긴 상태여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기름 냄새가 더욱 짙어지고 대기 중에는 불길한 기운이 가득 번졌습니다.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누가 외부에 신고해줬으면 좋겠는데.
신여진은 숨을 헐떡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밖에서는 윤세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조금만 더 버텨. 다 정리되면 연락할게.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이어지는 와중 구하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창고를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휩싸였습니다. 철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구하나는 안간힘을 쓰며 문을 흔들어 봤지만 밖에서 잠가놓은 자물쇠는 강력했습니다. 윤유진을 바닥에 앉혀놓고 신여진은 주변을 살펴보며 휴대폰 신호라도 잡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은 전파가 막히는 듯 통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이 부근에 도착한 듯 했습니다. 최명지의 부하들이 급하게 창문 밖을 살피는 순간 구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틈 사이를 빌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 안에 갇혔다고.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전원 제지를 외치며 현장을 장악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부하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칠 타이밍을 잡았고 누군가는 기름통에 불을 붙이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찰이 재빨리 그 행동을 제지하여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이 강제로 열렸고 구하나와 신여진은 윤유진을 부축한 채 간신히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세 사람의 모습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들은 부하들을 연행하려 했었고 혼란한 와중에 최명진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줄 알아. 똑똑히 기억해. 최명진은 잿빛 그림자 속에서 날선 목소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구하나는 귀 기울여 그 말을 들으며 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신여진은 시원섭섭한 눈빛으로 최명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곧 윤유진이 과호흡처럼 숨을 몰아쉬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하나와 신여진은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윤유진을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안 놓칠 거야. 조금만 버텨. 경찰과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다가와 윤유진을 긴급 이송하려 했습니다. 구하나는 윤유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었고 신여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상황이었지만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언제 다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밤하늘에는 사이렌 불빛이 휘몰아쳤고 창고 앞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구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여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이 살릴 수 있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도 지켜야 할 게 많아. 두 사람은 지쳐 보이면서도 다시금 결심이 선 표정이었습니다. 위험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나온 이 세 사람을 놓고 주변의 공기는 더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윤유진이 허약한 목소리로 눈을 떴습니다. 구하나와 신여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린 뒤 윤유진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유진은 아직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여기 병원이에요. 응급실이에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어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윤유진은 신여진과 구하나를 번갈아 보며 흐릿하게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을 되짚으려 했습니다. 힘겹게 숨을 고르던 윤유진은 이내 신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맞아요? 길고 긴 악몽 같았는데 드디어 만났네요. 그래, 엄마 맞아. 힘들었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지켜줄게. 구하나도 눈시울을 붉히며 윤유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과거의 상처와 오해가 단숨에 녹아내렸습니다. 서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함께할 수 있음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병원의 한쪽 벤치에 앉은 채 세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머릿속에는 최명지가 도망치면서 외쳤던 마지막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혜성 그룹 내 분란과 비자금 문제, 그리고 윤세영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황진구, 구지석 그리고 다른 이들도 각각의 이유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명지가 언제 다시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짓눌렀습니다. 윤유진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신여진은 먼저 회사 일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하나도 엄마를 돕겠다며 열의를 보였습니다. 아직도 해결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최명지와 윤세영, 그리고 비자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이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잖아. 싸우더라도 같이 싸울 수 있어. 윤유진은 아직 온전히 힘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을 내보려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은 듯 구하나와 신여진 그리고 윤유진은 오래 기다려왔던 모녀 관계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실내에 퍼진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세 사람의 체온은 따뜻하게 교차했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넘쳐 흘렀고 앞으로 어떤 파도가 닥치든 함께 맞겠다는 결심이 굳건해졌습니다. 긴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세 사람은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서서히 밝아오고 구하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의지와 사랑이 세 사람을 지탱해 주리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모녀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결심이 세 사람의 가슴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